자, 오늘 또 이제 금요일 밤이죠, 그죠? 이제 뭐 10월 달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확실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식당 뭐 그 이용 시간 제한 이런 것들도 좀 풀린다고 하니까 뭐 정확한 건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튼 지금보다는 많이 좀 편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는데 주식시장도 이제 이 정도 흔들어 놨으면 그죠? 네. 충분하긴 한데 빨리 이제 급반등 나오고 여러분들 계좌도 이제 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겠죠, 그죠? 그 계좌들도 빨리빨리 좀 회복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얼굴에도 좀 화색이 좀 확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혈색이라고 해야 되나? 네. 피가 잘 돌아야지 건강한 몸인 것처럼 그죠? 네, 몸도 좋고 컨디션도 좋겠죠, 그죠? 네, 주식하는 사람은 돈이 잘 돌아야 되는데 이제 돈이 안 되셔가지고 요즘에 마음고생들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반등 나올 거 대비해서 그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기존 그 투자 전략이 잘 안 통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기존 이제 차트 기법이 잘 안 통하는 이유였었죠. 원래 어제 이 두 개 다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는 오늘 이제 하기로 한 거니까 오늘 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존 투자 전략이 잘 안 통하는 이유 요거 얘기하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기법 강의도 좀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김하늘님하고 황수영님하고 이원희님도 어서 오세요. 네. 윤호님도 어서 오시고 도겸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정용호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요즘에 증시가 이렇게 자꾸 뭐예요 반등 빨리 안 나오고 시간 끄니까 돈들이 없어져가지고 요즘에 다들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심심해하시죠. 네, 심심해하시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시고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 걱정을 오늘 또 오늘도 좀 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그 시황 잠깐 얘기해드리고요. 지수 체크 좀 해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네. 지수가 그냥 평상시에는 얘기 잘 안 해드리죠. 근데 요즘에는 뭐 짧게라도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지나가요. 왜냐하면 뭐 늘 지수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또 많이들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한 말씀 해드리는 거하고 안 해드리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요즘에 낮에도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회원들 방송하죠, 그죠?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방송을 이렇게 거의 평일에 매일 하고 있는데 방송 끝나고 나면 그 피드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회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런 부분이 좋았다. 그런 얘기를 가끔 이제 요즘엔 또 자주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어느 특정 종목을 얘기를 해드리면 고맙다는 그 댓글이나 그런 인사를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회원들 여기 뭐야 우리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무방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특정 종목을 언급을 하거나 뭐 지나가면서 얘기를 한마디 해드리면 꼭 고맙다 그러시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수 얘기도 좀 너무 안 하면은 이제 지금 평상시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지수 얘기를 또 궁금해 하시니까 그래서 짧게라도 얘기를 해드리고 지나가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는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 현재 상태만 파악만 하면 돼요. 네. 자, 지수 얘기 짧게 해드리고 얘기 계속 해드릴게요. 네. 예, 검사님도 어서 오세요. 네. 아무튼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네. 자, 일단 오늘 지수를 보면은 잘 끝났어요. 잘 끝났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크게 오르고 떨어진 것도 없죠. 코스피는 0.04% 보합이죠, 그냥. 네. 그리고 위아래 꼬리도 짧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최근에 급반등이 시원하게 나왔었지만 지금은 그냥 캔들이 작아지면서 조용하죠, 그죠? 거래량이 크게 줄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조용히 오르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항상 그래요. 급락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죠.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나올 때까지도 이제 공포에 빠져 있어요. 근데 아무튼 반등 나오고 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슬슬 이제 안정을 찾는 거죠. 안정. 사람도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놀라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안정을 찾는 이제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뭐 지수가 근데 이런 걸 보면 개인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지수가 힘이 없다, 또 떨어질 것 같다 그러시는데, 예, 또 떨어질 수 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또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올라올 때 세게 올라왔어요. 그럼 떨어질 때 그렇게 세게는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다행인 건 진짜 다행인 건 뭐냐면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미국의 테슬라인데 조금 있으면 또 신고가 갱신할 겁니다. 테슬라. 자, 이거 좀 이따 보고. 해외 지수를 보시면 이게 다우 지수예요. 신고가 냈어요. 신고가 내고 어제도 그냥 뭐 잘 끝났고, 어제 미국도 보합에서 끝났어요. 다우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요. 보합이죠. 근데 나스닥 지수는 상승을 좀 했죠. 0.6%. 그래서 전고점 근처까지 가고 있고, 네. 그리고 S&P 500 지수도 다우 지수처럼 신고가를 열심히 내고 있죠. 신고가 났습니다.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9월달, 10월달에 망할 거다, 국가 부도날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손절의 정당성을 그 주장하던 비관론자들, 이 사람들의 말은 또 틀렸죠. 틀렸잖아요. 네. 비관론자들이 항상 외치는 건 뭐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다.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죠, 그죠? 네. 해로워요. 네. 나중에 언제가 제일 위험하냐면 그 비관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되고 매집해야 된다. 들고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그 소리 하면 전 거꾸로 얘기하겠죠. 좀 쉬시라고. 그럴 때가 올 거예요. 네. 네, 이게 그 사람들을 조롱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주식 관련된 책을 읽으면 거기에 다 써있는 내용이에요. 꼭지가 언제가 나오고, 꼭지가 언제 나오냐면 비관론자 중에서 끝까지 버티던 사람이 제가 틀렸습니다.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읽어보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비관론자가 끝까지 비관론자였던 사람이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러면 이제 꼭지. 옛날에 그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해외에서 환율을 갖고 얘기한 사람인데 국내에서도 있었고, 환율이 계속 오를 것이다. 근데 계속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버티고 한 1, 2년을 버티다가 환율은 떨어질 것이다. 그때부터 오르더래요. 저도 봤어요. 신기하죠, 그죠? 네. 아무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비관론자들이 말한 또 지구 주식시장 종말로는 이제 또 아닌 게 됐고, 네. 그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건 아셔야 돼요. 지수가 미국이 또 이만큼 많이 올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짝 흔들 수 있어요. 네. 변동성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변동성은 아직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주식을 사고 싶은데 다 사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이 1000만원 있다. 근데 주식을 사고 싶어요. 보니까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주식을 사놓으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아서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돈이 1000만원 있다. 그러면 한 현금 조금 남겨놓으시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사람마다 다른데 500이나 한 700, 500에서 300 정도는 500에서 700 정도는 주식을 사고 300이나 500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천천히 사는 거예요. 막 허겁지겁 막 개가 막 개걸스럽게 막 음식 먹는 거 보면 별로 안 좋아 보이시죠? 돼지가 막 개걸스럽게 막 밥 먹는 거 보면 어우 저 돼지 뭐 그러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막 현금 생겼다고 막 주식을 막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변동성은 아직 있어요. 변동성. 그러니까 세게 급반등 나오면 또 살짝 흔들릴 수 있어요. 안 내려올 수도 있지만 흔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대비해서 현금을 약간 들고 있는 거는 괜찮아요. 너무 많이 말고 조금요. 현금이 생겼을 때 있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현금 만들라는 게 아니라 현금이 생겼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마음도 편안하고 좋죠, 그죠? 네,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내고 있으니까 네, 지구는 안 망한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수는 뭐 여기까지만 얘기해드리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는 그냥 조용히 오늘 쉬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슬라인데, 그 우리나라의 동학개미들이 이렇게 되게 많았을 때 미국에는 이제 서학개미들이라고 해서 올해 1, 2월 달에 테슬라 사가지고 물린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테슬라 주식을 사놓고 그때부터 뭘 했냐면, 여기 보시면 미국의 나스닥이 1, 2월 달에 고점을 찍고 급락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테슬라가 폭락했거든요. 네. 이게 $900 찍고요. 딱 $900 찍었어요. $900 찍고 이렇게 하락해서 $500 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900에 샀는데 $500까지 왔다는 얘기는 기본 30-40%까지 손실이 났다는 얘기죠. 30% 이상.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테슬라가 이럴 줄 몰랐을 텐데, 그죠? 네. 중간에 보면 막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막 그래서 이때 투매가 엄청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그 미국으로 간 서학개미들은 뭐했냐면 밤마다 나스닥 차트 띄워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힘냅시다. 우린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었어요. 이 당시 때.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네. 불안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스닥에서 테슬라를 보면 이때 이제 고점이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그래서 개미들이 잔뜩 물렸어요. 자, 지금 언제예요? 10월달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6개월, 대형주는 보통 10개월이라고 그랬죠. 네. 고점 치는 게 1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10개월 지나니까 어때요? 신고가 날려고 하잖아요. 저번에 얘기 드렸죠. 개별주는 이보다 짧은데 대형주는 보통 10개월 전후 잡으시면 된다고. 조정 충분히 받은 거예요. 받고 지금 슬슬 올리고 있는. 근데 개인들은 망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조정 충분히 받았죠. 우리나라에서 조정을 충분히 받은 대형주 중에 일부 가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어디에서요? 대형주에서. 그럼 이제 그 대형주들이 무리를 지어서 올라오면 지수가 하락하는 걸 방어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96,800원이 고점이었는데 지금 74,400원이거든요. 그럼 고점 대비 뭐 거의 뭐 3만원 가까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저점까지 감안하면 6만전자 됐을 때, 그죠? 네. 저 정도면 충분히 빠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데 저 정도면 됐죠. 뭐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전저점 살짝 건드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게 삼성전자에 뭐 5만원 가거나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7만원 걸터 있는데 네. 미국을 잘 보세요. 미국을. 네. 여러분들이 이제 부자가 되시려면 많은 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많은 것까지는 아니어도 크게 볼 줄을 아셔야 돼요. 크게. 많이 보려면 뭐 크게 보시고 저 높은 데 가서 봐야죠.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미국의 테슬라 보면 잘 가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네. 은행 업종이에요. 은행 업종. 엑손모빌이나 쉐보론 같은 이제 정유주들도 잘 올라가는데 이거 말고 은행주들도 지금 잘 가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거 신고가 납니다. 52주 신고가 쫙 나오고 있어요. 미국 대표 은행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티그룹, JP모건 체이스 이런 것들도 신고가 나고 있죠. 보이세요? 52주 신고가 슬슬 나고 있죠. 네. 잘 보이시면 1번 찍어보세요.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오늘 별로 안 들어오셨네요. 네. 난 이러면 막 녹화를 막 꺼버리고 싶어요. 시티그룹은 별로고. 네. 자, JP모건 체이스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두 개를 보시죠.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 업종이에요. 근데 은행 업종이 신고가가 나고 있다는 거는 미국 대표하는 은행주가 신고가가 나고 있다는 거는 뭐겠어요? 네,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다는 거겠죠. 은행주의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겁니다.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자,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라도 열심히 수업 들으세요. 네. 네, 여기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녹화를 끌 수는 없고,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미국 은행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빌려줬고, 그리고 그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가 많이 꾸준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미국의 원래 그래요. 은행 업종이 실적이 좋으면 다른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뭐 경제가 안 좋다고요? 헛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요. 네. 지금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뭐냐면 지금은 좋은데 다음엔 안 좋을 거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점집을 하든지 그냥. 네.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안 좋을 거래요. 그게 비관론자지 뭐겠어요. 그러면서 주식은 사야 된대요. 뭐예요 그게? 그죠? 네. 그리고 자 보세요. 미국이 지금 이제 원래 그 10월 달에 뭐 했습니까?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싸웠죠. 부채 한도를 없애달라. 공화당에서는 안 된다. 근데 일단 12월 달까지 이걸 유예를 시켜놨죠. 12월 3일인가 그래요. 네. 그 다음 달 되면은 이제 또 그 얘기 또 나올 거예요. 미국이 12월 3일까지 셧다운 있죠. 네. 뭐 디폴트. 네. 그거를 유예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미국이 그 12월 3일까지 그걸 또 부채 그 한도 협상을 안 하면 협상을 이렇게 마무리 안 지면 이제 이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고 미국이 국가 부도에 이를 수도 있다. 최악의 상황에는 국가 부도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기사 계속 또 나올 거예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되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불편하게 할 텐데, 자, 되게 쉬운 게 뉴스를 보지 말고 종목들을 보면 돼요.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주들이 이제 신고가 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국가 부도가 나면 누구부터 망하는 줄 아세요? 정부 차원에서 디폴트, 그러니까 부도가 나면 누구부터 망할까요? 은행부터 망해요. 이해되셨나요? 은행부터 망한다니까. 근데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들은 신고가 나고 있는데 뭔 소리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우리 회원들한테 라이브 회원들한테 다 해라 저기 뭐야. 그 전에 다 해드렸는데 저녁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서 한번 얘기 더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무슨 디폴트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디폴트나 뭐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지면 디폴트가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지면 은행부터 망해요.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터졌을 때 있죠. 그때가 금융위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닥치면 은행부터 망해요. 줄 돈이 없으니까 난리 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힘든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주말을 잘 보내세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그래서 미국의 이제 은행주들을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지수 얘기는 시황 얘기는 여기서 갈무리를 할게요. 지수 차트는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 설명할 게 뭐 있어요? 네. 이러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저도 전문가 초창기 때는 이런 여기다가는 5만 선을 다 긋고 막 별의별 설명을 다 했는데 전문가 10년 이상 하면서 깨달은 건 그거예요. 이거 말고 이거에 영향을 주는 큰 거를 얘기를 해드리자. 네. 사실 그렇게 했더니 회원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지수 얘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그 뉴스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정치권 뉴스 많이 안 좋죠, 그죠? 네. 뭐 대선 주건 뭐건 간에 그죠? 네. 뭐 윤석열 씨도 말이나 이런 거에서 잘못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씨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뭐 홍준표 씨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뭐 그쪽에서도 좀 실수가 있고 유승민 씨는 뭐 넘어가고 넘어간다는 게 좋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다. 다 똑같아요. 지금 이제 뉴스 보시면은 기분들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그냥 뉴스 보지 마시고 편안히 쉬세요. 푹 쉬세요. 뉴스 보지 마세요. 보셔봤자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주말은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정 보고 싶으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일요일 저녁 6시 이후에 그때 가서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는 별로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있으면 월요일날 꼭 얘기해 드릴게요. 모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존 투자 전략이 잘 안 통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다 글을 써볼까요? 기존 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부터 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개인들이 주로 쓰는 전략, 그죠? 네. 개인들은 누구한테 배웠겠죠? 그죠? 무료로. 아무튼 이제 개인들이 주로 쓰는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 되는 대로 쭉 얘기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죠. 이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단 쭉 써볼까요? 4-5가지 준비했는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맨날 하던 얘기 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요, 오늘 좀 달라요. 이걸 종합해서 한꺼번에 딱 그 뭐예요? 구슬에 바늘 꿰듯이 한꺼번에 쭉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번역하면 손절해라 그 소리죠. 4번 손절 후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4번 일단 5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네. 잘 보이시죠? 개인들이 이제 그 많이 쓰는 주식 투자 전략이 대선주건 대형주건 뭐건 간에 이제 공통적인 것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다음에는 이제 바이오주나 다음에 시간이 되면 바이오주, 대선주, 일반 테마주, 대용주, 그죠? 네. 가치주, 실적주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지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하나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자, 보면 선택과 집중이죠. 이게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왜 선택과 집중을 하시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종목수를 적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네, 종목수를 적게 하는데 왜 그러냐? 이분들이 이제 포장이 뭐냐면, 포장이라기보다 이제 선의의 목적, 네, 좋은 목적이죠. 목적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계좌 관리가 편하다. 그거예요. 계좌 종목수가 적으니까 내가 이 종목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편하다. 예, 그 말 때문에 또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종목수를 몇 개, 한 뭐 두세 개? 아니면 하나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두세 개, 서너 개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냐면, 계좌 관리가 편해서. 내 종목을 내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목적은 이게 다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감춰진 목적도 있는데, 그 뒤에서 얘기하고요. 계좌 관리가 용이하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좌 관리가 하나도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잘하려면 신경을 최대한 덜 써야지 이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키럭들이 왜 여러분들을 잘 속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신경을 많이 쓰면 그놈의 뉴스 차트 계좌를 계속 보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모레까지 다 맞추려고 해요. 지수도 다 맞춰야 되고, 종목도 뭐가 갈지 다 맞춰야 되고, 순서도 다 맞춰야 돼요. 고점도 맞춰야 되고, 저점도 맞춰야 되고, 오늘 저점, 내일 고점 다 맞춰야 돼요. 다 맞추려고 하세요. 종목수가 적으면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력한테 맨날 털리는 거예요. 싹 털린다니까요. 계좌 관리를 용이하게 하려고 종목수를 두세 개만 했다가 벌어지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그거를 그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게 자 상승하잖아요. 상승하면 수익이 나니까 편안할 것 같죠. 더 신경을 씁니다. 왜냐면 소중한 내 새끼 같은 그 돈이, 예를 들어서 1억 갖고 하는 분이 딱 두 개만 했어요. 한 종목이 5천만 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세상에 여기서 10%씩 나니까 500만 원이 플러스 됩니다. 미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근데 오늘 10% 급등했다가 끝날 때 마이너스 1로 끝났어요. 마이너스 50만 원. 미치는 거예요.
오늘 이분은 550만원 손실 봤어요. 아직 안 팔았는데 계좌에는 그냥 마이너스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마이너스 550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500만원일 때 팔았으면 됐는데 안 팔아갖고 지금 손실이잖아요. 550을 손해본 거예요. 계속 신경 씁니다.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면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더 신경을 씁니다. 올라갈 때 편할 것 같죠? 더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요. 더 미치죠? 아니요. 올라가기가 더 힘들고 그거보단 덜 힘들어요. 조금은. 네.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자, 10% 떨어졌어요. 500만원. 근데 요즘에는 급락이 들어와서 20% 30%씩 훅 떨어졌죠. 30%는 얼마예요? 1500만원. 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팔지도 못하니까. 이분들이 이게 요새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신경을 더 써요. 근데 여기다가 이거를 추천한 뭐 지인이나 뭐 누군가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괜찮냐고. 마이너스 30%인데 괜찮냐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다고. 근데 여기서 괜찮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러면서 얘기하고. 이런 건 갖다 찍어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 싹 팔아갖고 1억을 질렀어요. 근데 또 추가 하락하죠. 5%만 여기서 더 떨어지면 난리 납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손실이 한 3천 이상으로 벌어지거든요. 몰빵했는데. 자, 종목이 한두 개면은 편할 것 같죠? 네. 머리 위에다가 80kg짜리 쌀 한 가마니, 네, 그거 이고 댕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침 9시부터 그 머리에 이고 출근하는 거예요. 어디를? 주식시장으로. 쌀 80kg짜리 매보신 적 있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사지 멀쩡하고 몸에 근육도 많거든요. 네. 근데 저도 80kg짜리 매러 가면 지게해지고 매러 가면 할 수 있겠는데 그거 혼자서 머리에 주고서 이렇게 하라고 좀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수많은 그러니까 그 부담감과 그 생각을 머리 위에다가 얹고 아침 9시에 주식시장으로 출근하시는 거 매일. 그게 무슨 계좌관리입니까? 선택과 집중은 때로는 해야 될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초보 때부터 이거를 하시면요,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신경쇠약증으로 죽어요. 돈 벌어서 돈을 벌지도 못하지만 돈을 벌면 그 돈 은행 갖다 저기 은행이 아니라 병원 갖다 준다니까요. 병 얻어요. 얼마나 있는데 이게. 근데 이게 선택과 집중이 잘 준이 분들 중에 잘 몰라서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얘기를 들어보면 괜찮거든요. 사실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들이 수많은 종 어떻게 관리하느냐. 두세 개만 하시면 된다. 계좌 관리가 편하다. 계좌 관리가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 해보세요. 종목이 많아지면 오히려 편안해져요. 물론 지금처럼 급락하면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나 이런 이제 의심도 들고 하지만, 네. 종목이 한두 개 몰빵한 게 30% 40% 빠진 거하고요. 종목을 예를 들어서 50개 들고 있는데 30, 40% 빠졌다. 어떤 게 더 힘들까요? 물론 둘 다 힘들겠죠. 근데 누가 덜 힘든 줄 알아요? 누가 나중에 빨리 웃냐면 종목 많은 사람이 빨리 웃어요. 왜냐면 그 사람 중은 50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 나올 때 몇 개가 올라와요. 그럼 그거 팔아가지고 막 또 돈 돌리면 돼요. 근데 몰빵했거나 두세 개 산 사람들은 잘 안 올라와요. 왜 안 올라오는지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 종목들 잘 안 올라옵니다.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왜 안 올라올까요? 본인이 많이 샀다는 얘기는 그게 좋아 보이니까 많이 샀겠죠. 근데 그 종목을 그분만 좋게 봤을까요? 그분이 그걸 왜 그렇게 좋게 봤을까요? 뉴스나 차트 보고 좋게 봤겠죠. 누군가가 또 설명을 해줬을 테니까. 그죠? 네. 거기서 그걸 많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예요? 삼성전자도 차트 그렇게 급등했을 때 여기서 매수하니까 문제된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 서서 문제된 거 아닙니까? 끌려당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래서 그런 거예요. 선택과 집중은 신중하셔야 돼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신중하셔야 돼요. 네. 동의하시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신중하셔야 되는데 주니분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그 달콤한 말에 빠져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신중하셔야 돼요. 평생 땀 흘려서 버신 돈 그렇게 쉽게 날리시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개인들이 주로 쓰는 게 선택과 집중이에요. 근데 이게 그 어떤 걸 자극을 시키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죠.
근데 이 욕심을 자극하는 게 이것들이에요. 사람이 욕심을 자극한다니까요.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을 해라. 이 말이 계좌 관리가 용이합니다. 개인들은 모든 걸 다 신경 쓸 수 없기 때문에 종목수를 적게 해야 더 수익을 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욕심을 자극을 한다니까요. 뭐냐면 당신 빨리 돈 벌고 싶지 이거예요. 솔직히 누구나 돈을 좀 빨리 벌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린이가 아직 실력이 안 되는데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난다니까. 저기 그 어디죠? 현충원인가요? 네. 거기 가면은 이순신 장군님이 쓰던 칼 있죠? 칼 걸리는 거 보셨어요? 네.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실제로 뭐 차고 다니신 칼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큰 칼이 있어요. 옛날에 그거 보고 저는 되게 놀랐어요.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와 칼이 엄청 컸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은 그런 명장들이 쓰는 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린이잖아요. 주린이가 뭐 1, 2년 차만 주린인 것 같죠? 저는 10년 이하는 주린이라고 생각해요. 10년 이하는. 요즘에는 주린이를 뭐 1년 미만의 주식 초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10년 미만입니다. 10년 안 된 분들은 주린이라고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다음이라고. 그러니까 주린이들은 조그만 과도 아시죠? 과일칼 그때 쓰는 칼. 네. 그것도 위험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주린이들한테 이순신 장군 이제 그런 분들이 쓰던 이제 큰 칼을 주는 거예요. 이걸로 싸워보라고. 네. 들지도 못하는데 그 욕심을 부추겨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합니다. 자,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빨리 돈 벌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그 뭐 해야 되겠어요? 네, 바닥에 있는 거 말고 자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누군가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자칭 고수 있죠. 이제 직장 동료나 누구한테 막 주식을 추천해요. 예전에 제가 아는 저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제가 옛날에 술 먹을 때 같이 술을 먹거나 담배 피거나 슈퍼를 가거나 버스를 타고 어딜 가거나 하여튼 어딜 갈 때마다 누군가를 만나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주식을 추천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요즘엔 안 만나요. 그래서 저한테도 추천을 해요. 옛날부터 되게 유명한 애가 하나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만 보면 이제 추천을 해요. 저한테도 추천 엄청나게 했어요. 네. 중독이에요, 중독. 추천 중독. 네. 지금 전문가하고 있어요. 지금 전문가하고 있는 친구 하나 있는데 지금은 잘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전문가들하고 개인적으로 연락 안 하고 살거든요. 이제. 네. 근데 아무튼 그 추천을 그렇게 하면 뭐냐면 그 자기의 그걸 보여줘야 돼요. 능력을. 그래야 되니까 빨리빨리 보여줘야 되겠죠. 빨리빨리 수익내고 싶은 사람들한테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올라타요? 달리는 말이 올라탑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얘기 많이 했었던 그런 대선주들 있죠. 대선주나 뭐 급등주들 보면 이렇게 떠 있잖아요. 아까 삼성전자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급등해 있는 거를 추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실력을 보여줘야 되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무방 같은 데서 무료 추천 받지 말라고. 왜냐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오해와 진실이 있는데 무방에서 종목 추천 받지 말라. 자,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저도 전문가라니까 저도 옛날에 무방에서 종목 추천했던 적 많아요. 옛날엔. 지금은 안 하지만. 근데 자,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편을 들어볼게요. 전문가가 공개 방송을 해요. 무방을 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도 드리지만 회원가입을 받아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맞으면 이번 찍어보세요. 뭐 이런 거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회원가입을 또 이렇게 신규 회원가입을 받아야 되니까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와서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무방 추천주가 뭐냐면 그 나름대로 추천하는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정말 밤에 잠 안 자고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뽑아서 와요. 자, 그분들 잘못이에요? 아니죠. 그분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니까요. 최선을 다해요. 고급 이제 일식집에 가면은 이제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VIP 손님들 오면은 거기 이제 우리 보통 실장님이라고 하죠. 네. 그 진짜 최고급에 썰어서 직접 갖고 오지 않습니까? 네?
저도 옛날에 술 먹을 때는 그런 데 가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술 끊고서는 거의 안 갑니다. 근데 아무튼 다 가보신 분도 많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종목을 뽑아요. 근데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목이 뭐겠어요? 바닥에 이렇게 있는 거를 추천하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위에 여기 있는 걸 추천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걸 추천합니다. 왜일까요? 실력을 빨리 보여줘야 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들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무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걸 원해요. 제가 옛날에 시험해봤던 적이 있어요. 10년 전에, 7년 전에 이게 무료 추천할 때 시험해본 적이 있는데 바닥에 있는 걸 추천했는데 요거도 먹었어요. 네가 전문가냐고, 뭐 이런 걸 주냐고. 여기 있는 걸 추천하니까 3보1배 하시죠. 3보1배 계속 절하는 거예요. 복 받으실 거라고, 자자손손 복 받으시라고, 이렇게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하다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런 거 여기서 3% 수익 나면은 그냥 저를 그냥 거의 옥황상제로 만들어놔요. 네. 옥황상제를 믿진 않지만 그 정도로 저를 저 하늘 위로 올려요. 거의 뭐 신적으로 저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3% 수익 줬다고. 저희 집안 자체를 막 축복을 해줘요. 막. 손실나면 이제 뭐 나쁜 전문가 되는 거죠. 그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이런 걸 원하니까 무방만 떠돌아다니는 또 무방 떠돌이들이 있어요. 회원 가입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런 것만 이제 공짜로 얻으러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걸 또 추천하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수익 내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오늘 또 즐거움을 줘야 되니까요. 제가 이제 그거 깨닫고 나서 무료 추천을 안 해요. 저는 거의 여기서 추천하거든요. 여기 있는 거 추천할 수 있어요. 근데 무방에서는 그 짓 안 해요. 이제. 왜냐면 그 무방회원들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안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해가 되셨죠? 전문가의 입장과 회원들의 입장. 회원들은 그냥 한번 그냥 공짜로 수익 내고 싶은 욕심이 있죠. 거기까지 뭐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죠? 잠깐만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 우리 회원들은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격언 이거예요.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 이미 급등한 거를 여기서라도 잡으란 얘기예요. 2배, 3배, 4배 올라갈 건 말건 더 갈 수 있으니까 사라.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단기로 5%, 10%씩도 날 수 있고 호재만 나오면 또 갈 수 있다.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개인들이 싸그리 물립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4월달, 5월달, 6월달에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제발 그만 좀 물려서 들어오라고. 회원들이 신규원들이 들어오면 차트가 똑같아요. 회원이 100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00명 갖고 계신 종목들이 차트가 똑같습니다. 종목 이름은 조금씩 다른데 차트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차트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대형주는 뭐 삼성전자 생각하시면 되고 NX 이런 거 있죠. 다 이런 거 들고 들어왔어요. 이건 그나마 좀 덜 빠진 거죠. 비상규 다 이런 거 들고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그때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그만 좀 물리시라고. 무방 같은 데서 종목 추천 받지 말라고.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외치는 구호가 뭐예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다. 살아 이거야. 그래가지고 물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쉴 때는 뭐 하다가 그제서야 올라탑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직설을 해볼게요. 쉴 때는 뭐 하다가 그제서야 사는데요. 가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살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보니까 이렇게 상한가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상한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또 저기 그 지장 상사가 또 나와보라고 그래서 갔다 오는 바람에 못 살 수도 있고, 그죠? 네. 와이프하고 부부싸움 했는데 부부싸움 저기 그 사모님한테 이제 윤허를 받고, 그죠? 허락을 받고 비상교육을 사야 되는데 사모님이 심기가 불편하셔서 말도 못 꺼내고 있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 남자분들 중에 그 부인한테 그 승인 받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거꾸로 이제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남편한테 허락 받고 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상고를 일일이 다 보내줘서 이제 검토 받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좋은 거 아닙니다. 부부끼리는 그냥 믿고 그냥 맡기세요. 나는 당신을 믿는다. 당신이 털어먹어도 상관없으니까 믿는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하나씩 다 보고해라고 하면 그게 부부입니까?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역효과 나더라고요. 그분들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부부끼리 하실 때는 한쪽한테 맡기세요. 그냥 당신 믿는다고. 그러면 되게 잘하세요. 뭔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깜빡하고 안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거 한다고 못 살 수도 있고. 저희 방에서 옛날에 했던 거 중에 옛날에 했던 겁니다. 옛날에 프롬파스트가 앞에서 다 팔고 여기에서요 프롬파스트를 저 들고 있다가 여기서 다 팔았어요. 없었어요. 없이 살다가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걸 여기서 샀어요. 다시 재매수를 여기서 다시 샀어요. 신규 추천을 다시 한 거죠. 여기서 왜 이거 없었냐면 다른 거 들고 있었거든요. 그냥 안 샀는데 그 들고 있던 게 약간 수급이 꼬이는 바람에 회원분들한테 이제 대선주 중에서 이제 세종시 수익 내드리려고 이걸 여기서 산 거예요. 차트를 당겨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상한가 나왔는데 그 뒤에 산 적도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고, 그죠? 들었다가 놓고 안 가고 있길래, 쉬고 있길래 여기서 그냥 샀어요. 이건 달리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달리다가 말고 목마르니까 물가에 물먹으러 내려온, 즉 쉬러 내려온 말인 거죠. 이럴 때 사면 돼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요. 그죠? 그렇죠? 이럴 때 사면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가끔씩 이러는 거는 괜찮으세요. 근데 꼭 어디서 사냐면 여기서 사는 거예요. 말이 한 시속 한 100km로 막 달리고 있는데 그걸 타보겠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돈 줘도 그거 안 해요. 누가 저보고 한 10억 줄 테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에서 떨어져도 굉장히 크게 다치겠죠, 그죠? 근데 아시죠? 말이 뒷발로 밟아요. 밟을 수도 있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말이 보면 참 신기해요, 그죠? 풀밖에 안 먹는데 몸에 근육 있는 거 보면, 그죠? 그 친구는 풀만 먹잖아요. 당근이나 이런 거, 그죠? 근데 아무튼 몸에 근육이 아주 그냥. 말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큰 부상을 당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쉴 때는 뭐 하다가. 이게 뭐냐면 빨리 수익 내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합니다. 자, 어쨌든 샀죠. 이 두 개는 뭐예요? 자, 매수했잖아요. 매수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비중을 실어서 저기 위에 있는 걸 사놨어요. 그쵸? 사놨는데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슥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은 이게 이 투자 전략이 이제 세월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는데 오늘 말 나온 김에 좀 얘기해 드릴게요. 벌써 9시 다 됐네요. 한 9시 반까지만 할까요? 괜찮으면 1번 찍어보시고. 주니 특강 겸해서 하죠. 10시부터는 좀 더 10시란다. 9시부터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 금요일은 주니 특강하는 날인데 제가 준비한 것보다 지금 양이 좀 많아지거든요, 계속. 자,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요. 잘 보세요. 여기는 이명박 대통령 때,
늘 말씀드리지만 대통령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2017 여기가 이명박 대통령, 여기까지가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박근혜 대통령,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죠. 네. 세 개인데 대통령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 리스크 관리죠. 리스크 관리. 그 리스크 관리가 다른 걸로 뭐냐면 매수했잖아요, 그죠? 네. 매수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그게 리스크죠. 그죠? 매수했잖아요, 이제. 달린 말이 올라탔어요. 저 위에서. 근데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때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2% 떨어지면 바로 손절했어요. 3% 떨어졌는데도 손절 안 하고 있다. 그때는 그러면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아세요? 그때 인간 취급도 안 했다니까요. 뭐냐면 원칙을 어긴 이거는 철천지 왼수인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은 주식할 자격 없다고 그때 전문가들이 되게 혼냈어요. 단기 매매하는데 3% 손해났는데도 안 잘랐다 그러면 인간 취급도 안 했다니까요. 그래갖고 돈 벌겠냐고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매수하고 나서 3% 이상 잘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걸핏하면 10% 막 20%씩 빼죠. 네. 그냥 이 정도 빼고 그러니까 매수가 대비 3%만 떨어지 2, 3%만 떨어지면 개인들이 무서워서 손절하고 나갔다니까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때. 네.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죠. 이 당시엔 어땠냐면 마이너스 한 5%, 7%까지 빠졌어요. 그 정도. 지금은요. 네. 제한이 없죠. 무제한. 네. 지금은 제한이 없어요. 정부 탓도 있죠. 주식시장에 너무 이제 다른 쪽을 다 막아버린 바람에 주식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장이 혼탁해졌어요. 그거는 정부 책임이잖아요. 부동산 쪽이나 이쪽을 너무 막아놨기 때문에 원래 돈이 주식시장으로 오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왔거든요. 지금은 그 주식시장이 그래서 혼탁해진 거예요. 너무 심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잘 보세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금 매매 기법이 보통 이명박 대통령 때 쓰던 매매 기법이 많아요. 근데 벌써 10년 전, 15년 전 건데 그때가 뭐였냐면 매수했는데 마이너스 2, 3% 빠진다 그래서 손절하라 그랬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로 넘어가니까 이때 뭐가 유행했냐면 지금처럼 증권 방송들이 많이 생겼고 이때 유튜브는 별로 없었어요. 증권 방송 있죠. 뭐 한국경제, 이토마토, 뭐 이데일리 뭐 이런 것들 네, 쭉 나옵니다. MTN 나오고 저희 같은 이제 이런 사이트들도 많이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또 증권 방송 얘기를 하면서 오해했겠어요. 기법 강의를 이제 무료로 기법 강의를 많이 가르쳤겠죠.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눈을 뜬 거예요. 마이너스 2, 3% 떨어지면 손절을 하고 리스크 관리 해야 되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세력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3%까지 주가를 하락시켜도 이 사람들이 안 파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마이너스 5%, 7%를 확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손절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뭐냐면 자꾸 그 이제 리스크 관리하라고 했던 그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아니까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세력이 그래? 그럼 마이너스 3%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이제 눈치를 챘겠죠.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 그럼 마이너스 3%까지 견뎌요. 이거 봐라. 그럼 마이너스 4%, 5%. 이런 식으로 자꾸 바꾸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꾸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뭐냐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 전문가 입장에서 또 얘기해 볼게요. 자, 저기 붕 떠 있는 거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고 했어요. 개인들이 원하니까 했어요. 근데 자꾸 손절을 했어요. 옛날 스타일로 했는데 원칙대로 3%에서 2% 손절했는데 마이너스 4%, 5%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상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회원들도 난리 나고 전문가도 미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회원들도 손절하기 뭐하고 개인들도 손절하기가 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전에는 분할 매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때는 이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 때가 좋았던 게 뭐냐면 종가 베팅을 많이 했어요. 종가나 시가 그냥 동시효까지 확 사버렸다니까. 다음날 그냥 무조건 돈 벌고 막 그랬어요. 이때는 주식하기 진짜 편했어요.
진짜 편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2, 3% 빠지면은 막 손절하고 그게 잘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꾸 변하니까 자꾸 이제 그 손절시켰더니 자꾸 상한가 나오고 전문가도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매매를 어떻게 하냐면 분할 매수라는 거예요. 바닥에서 분할 매수해서 뭐 종목을 매집하는 게 아니라 떠 있는 거를 사가지고 이제 끌려 내려오니까 그걸 계속 분할 매수 시키는 거예요. 뭐 3% 떨어지면 몇 퍼센트 더 사시고요, 5% 떨어지면 몇 퍼센트 더 사시고 이런 매매 있죠. 보통 무방이나 그런 데 가보면 그 무료 요즘에 그 리딩방 많죠. 네. 거기서 이런 거 많이 할걸요. 맞으면 자 9번 찍어보세요. 그런 데 한번 다 한 번씩은 갔다 오셨잖아요. 무료 추천 받아보시면 이런 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라 이 매매 기법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안 찍으시네요. 9번 찍으시라니까요. 그쵸? 특히 여기 유튜브가 많이 찍으시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방에 들어오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 여기도 분할 매수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 아침에 그냥 한두 번만 하시면 돼요. 그랬어요. 원래 저희 분할 매수 안 했거든요. 네. 요즘에 이제 시초가가 뜨니까 아침에 때에 따라서는 분할 매수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날 그냥 한두 번 나눠 사시면 돼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전에 어디 무료 거기 한 데 있었는데 미치는 줄 알았대요. 왜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는데요? 그러니까 2달 동안 한 종목을 계속 분할 매수했대요. 네. 정신병 걸리는 줄 알았대요. 제가 그래, 저도 그렇게 못하겠네요. 2달 동안 어떻게 이걸 분할 매수 시킵니까? 네? 2달이면 주말 빼고 40일에서 50일인데 그게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옛날에 원칙이 뭐였냐면 손절가를 줬는데 그게 마이너스 2, 3%였는데 그게 자꾸 개인들이 알고 세력은 또 바꾸고 또 그거를 또 바꾼 걸 또 개인들이 알겠죠? 그럼 세력은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계속 바꾸니까 이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손절가를 안 주고 분할 매수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친다는 거예요. 종목이 여러 개 있으면 뭘 잘라서라도 그걸 더 살 수 있겠지만 더 사도 안 되지만 사실은 종목이 2개밖에 없는데 하나가 잘못됐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 팔아가지고 넘어와야 되는데 걔도 잘못됐어요. 그러면 손발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면 기동성이 되게 좋아질 것 같죠? 순발력도 좀 있을 것 같고 전혀 안 그래요. 무거워서 못 움직여요. 몸무게가 북한의 김정은처럼 살이 쪄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김정은이 저기 백두산 올라갈 때 그 말 타고 올라간 거 보셨어요? 저 그 말이 불쌍해 죽는 줄 알았어요. 김정은도 헉헉거리고 말도 헉헉거리고 그죠?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종목 비중 조절 비중을 많이 사시면 그렇게 힘들어요. 요즘에 다이어트 많이 하시겠지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몸 관리 잘 하시죠 요즘에. 네. 날씬한 분이 하룻밤 한 일주일 동안 몸무게 한 2, 3kg 늘면 대부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비중이 많으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뭐 어디에서 더 사고 그게 왜 왔냐면 리스크 관리 이게 15년 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변한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그때도 마이너스 2%, 3% 되면 손절하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뭐 스캘핑 이런 얘기 있죠. 스캘핑. 요즘에 스캘핑이라는 단어 잘 안 쓰는데 그때 스캘핑이라는 거 있었어요. 뭐냐면 플러스 1, 2% 수익 내고 계속 파는 거예요. 그냥 10%, 20%가 아니라 1%, 2% 수익 나면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대신에 2, 3% 이상 손실 내면 무조건 자르고 그땐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걸 멋있어 했어요. 이러면서 그걸 멋있게 생각했다니까요. 그걸 최고의 매매 기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먹히니까 이제 분할 매수로 바뀐 겁니다.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그냥 바닥에서 사서 흔들거나 말거나 그냥 비중 조절 딱 하면서 그냥 한번 사놓으면 끝인데 저 고점에 사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달리는 말이 올라타가지고 생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 한다고. 맨날 그냥 그거 붙잡고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맨날. 서정규전이나 범용건형 제가 왜 자꾸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거 양모 하나 나오면 유튜브 댓글 와가지고 누가 글을 써요. 올라갔다고. 그 얘기한 지가 4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람은 여태까지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서정기전만 보고 범용건형. 그게 뭔지 아세요? 중독이에요. 거기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한 번 얘기하고 다른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얘기를 다른 걸 가르쳐주고 가르쳐드리고 뭐 수익 내고 매집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계속 그것만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그거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걸. 이미 이쪽은 관심도 없는데 그분들은 계속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네, 손절하라는 얘기예요. 또 손절하기 싫으니까 분할 매수하지만 요즘에 증시가 폭락을 했죠. 폭락하니까 그 폭락한 날 저점 찍은 날 그 이름도 모르는 개인들이 달려와서 저한테 저 방송에서 댓글에 뭐라고 달았냐면 저 사람 말 듣지 마라. 증시가 이렇게 폭락했을 때는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 손절을 하고 손절을 한 다음에 자 주가가 더 떨어지면 그 종목을 다시 사서 올라올 때 팔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미친놈이라고. 기억하세요? 제가 미친놈이라는 말을 진짜 주식하면서 한 10년 만에 처음 쓴 것 같은데 제가 대놓고 그랬잖아요. 미친놈이라고. 왜 파냐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근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계좌 한번 까보라고. 못 간다니까요. 한두 번 성공할 수 있지만 절대로 못 갑니다. 왜 못 가겠어요? 그냥 이론으로 내 생각으로만 주식을 배우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이 모든 것들이 뭔지 아세요? 그냥 그렇게 좋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수익을 낼 수 있고 달리는 말이 올라타서 빨리 수익을 낼 수 있고 리스크 관리 떨어지는 거는 빨리 후딱 그냥 손절해가지고 이거를 가는 종목에다가 실어준다. 그게 뭐예요? 이 말이 말장난이라니까요. 말은 되게 예뻐요. 선택과 집중. 빨리 돈 벌 수 있다. 달리는 말에 빨리. 여태까지 이만큼 올라왔는데 지금 들어가시면 이만큼 수익 날 수 있어요. 가져가도 된다 그냥. 근데 조금 손실 나면 잘라야 된대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걸 왜 여기서 자르냐 이거예요. 네? 쉴 때는 뭐하고 그렇게 좋은 거를 왜 또 손절을 하냐 이거예요. 여기서 손절한다니까요. 하다도 안 되니까 이제 계속 물타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계속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손절을 안 했어요. 계속 분할 매수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타기죠. 물타기 하거나 손절하거나 둘 중 하나 하겠죠. 네.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글씨를 이상하게 썼네요. 잠깐만요. 네. 물타기 하거나 아니면 손절을 하겠죠. 그죠? 네. 물타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중이 한 종목이 이제 더 많아지니까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머리에 또 쌀 한 가마니 지고 또 아침마다 이제 주식시장에 출근하는 거예요. 퇴근할 때는 놓고 가야 되는데 또 누가 훔쳐갈까봐 그 또 쌀 가마니 머리 입고 또 집으로 또 가는 거예요. 3시 반에는 이제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또 돌고 와서 집에 가서 또 하루 종일 이제 눈 빨개질 때까지 유튜브 보고 네이버 토론방 들어가서 또 글 보고 네. 저 사람이 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다 확인해야 되고 네. 내 계좌도 봐야 되고 네.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이게 이 사이클 계속 돕니다. 손절하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손절했어요. 손해율 20% 30% 비중도 많은데 자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는 말에 소가하고 손절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손절했으니까 손실 회복 문제로 손실을 또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빨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요. 리스크 관리가 정확하게 뭐냐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조금 안 좋아 보이면 손절해서 성금 만드는 거고 조금 좋아 보이면 확 올라타는 거예요. 또 주식을 또 왕창 사요. 또 안 좋아 보이 조금만 안 좋아 보이면 팔아버리고 조금 좋아 보이면 또 비중 확 실어버리고 근데 손실을 많이 봤죠? 그래서 사람이 그때부터 흥분을 해요. 그렇죠. 강아지 저기 막 흥분했을 때 보면 막 헐떡헐떡거리죠. 네. 사람이 흥분합니다. 왜냐면 큰 손실을 봤으니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겠죠. 그럼 뭐 하겠어요? 손실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빨리 회복을 해야 되니까 어디로 가요? 생각을 또 많이 안 해요. 평상시에 생각을 그렇게 하다가 이때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안 하고 다시
빨리 손실 회복해야 되니까 선택과 집중. 그리고 자, 빨리 해야 되죠. 바닥에 있는 거 사야 돼, 안 사야 돼? 안 되죠. 그게 언제 올라갈 줄 알고, 그죠? 달리는 말에 또 올라타야죠. 샀더니 또 뭐예요? 네. 선택지는 두 개예요. 계속 물 타든가 손절하든가. 4번으로 또 와요. 무한 반복되는 거라니까. 그 투자 금액이 1억에서 8천 되고 5천 되고 3천 되고 2천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제. 무리수를 계속 두는 거죠. 이분들은 승부수라고 하겠지만 무리수입니다.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 이렇게 리스크 관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안 좋아 보이면 현금을 늘리고, 손절해가지고 현금 늘리고, 장이 좋아 보이면 주식을 사고. 자, 제가 거꾸로 아까처럼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럼 쉴 땐 뭐 했느냐? 말이 쉬고 있을 땐 뭐 했느냐라고 했죠? 네. 대놓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장이 좋고 안 좋은 거를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이렇게 시장 파악을 잘 하시면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펀드 매니저가 되셨거나 아니면 월가에서 아마 비행기 전세기 하나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모셔갈 겁니다. 맞으면 1번 찍어 보세요. 안 그러겠어요? 아, 이걸 다 맞추는데 네? 월가에서 전세기 하나 보내가지고 제발 좀 오시라고. 네. 제가 만약에 월가에서 그 하는 저기 총 매니저면 저 같으면 이 사람 납치라도 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내일 주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제발 얘기 좀 해달라고. 네, 납치라도 해보겠습니다. 월가에서도 안 하는 짓을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맞추려고 다. 네. 제가 요즘에 자꾸 무당 얘기하죠. 네. 무당이라니까요. 상에다가 쌀 훅 붓고서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정말 이렇게 시장이 좋고 안 좋은 거를 바로바로 아실 수 있으면 제 연락처도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아는 주식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주식 잘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식 안 해요. 누가 이렇게 하냐면 왕 초보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루고 있어요. 스터디. 제일 위험한 게 스터디예요. 거기에 있는 고수가 없어요. 없다니까요. 네. 이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리스크 관리. 그 전설적인 투자자들 몇 명 있죠. 워렌 버핏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오랜만에 사진 좀 한번 볼까요? 찾아드릴게요. 잠깐만요. 워렌 버핏 모르시는 분 없죠, 그죠? 네. 자, 이분이 성공하신 분이죠, 그죠? 네. 이분이 성공 어떻게 했는지 아주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그죠? 리스크 관리 맨날 좋아 보이면 올라타고 아니면 손절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분이 돈 번 거는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준비를 젊었을 때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 나중에 느지막히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느지막 40대 후반쯤에. 네. 근데 이분이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투자자금을 모아가지고 특정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회사가 일을 최대한 잘할 수 있게 경영에 참여를 합니다.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종목도 기업도 잘 이제 선택했지만 본인이 그 회사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분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이 피터 린치라고 있거든요. 네. 저도 이 사람 책 많이 읽었는데 이분이 40대에 은퇴한, 이 사람 펀드 매니저인데 40대에 은퇴한 사람이에요. 이분 책 읽어보시면 돈 많이 됩니다. 이분 저기 예전에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그 포병 장교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죠. 네. 근데 40대 은퇴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분산 투자. 이 사람이
종목을 제일 많이 투자했을 때 몇 개까지 투자했냐고 했냐면 한 1400개인가 1500개인가 그래요. 네. 1400개에서 1500개. 그리고 일 중독자였답니다. 계속 일만 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서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40대 은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되게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월가에서.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기업을 직접 방문도 하고 그 사장이 무슨 소파에 앉아 있는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올 거 아닙니까? 네. 투자 받으려고 오면 이 사람들이 작업복 입고 오는지 아니면 뭐 고급 정장을 입고 오는지 그랬답니다. 그런 걸 다 확인하고서 이 사람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여행을 가잖아요. 미국은 이제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일부러 비행기 안 타고 차를 끌고 가는 적도 많았대요. 왜냐면 가다가 본인이 이제 관심 갖고 있던 회사 지나가면 거기 들려서 한번 보려고. 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가치 투자 하시는 분이고. 이분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리스크 관리한다고. 샀다 팔았다. 그 다음에 두 명 더 보여드릴게요. 한 명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네이버에 앙드레라고 치시면요, 검색창에 앙드레라고 치면 앙드레 김 다음으로 나오는 게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거예요.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다 장수했어요. 존 템플턴 이런 분도 있는데 다 장수했어요. 장수. 90까지는 사셨어요. 다 90. 네. 보시면 이분이 뭐 여기 있네요. 보이세요? 보인다 1번, 안 보이면 4번 찍어보시고 읽어드릴까요? 여기 가운데도 있네요. 네, 전설적인 분입니다. 네. 주식을 사라. 그리곤 수면제를 먹고 살아. 10년 뒤에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유명한 말씀 많이 했죠. 네. 주식으로 번 돈은 고통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에요. 유럽에서 제일 유명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분이 주식 투자를 했겠죠. 근데 원래 태생은 헝가리 분이에요. 헝가리. 근데 이분이 주식을 쭉 하시는데 이제 주식 브로커라고 하잖아요. 증권사 직원, 우리나라 따지면 증권사 직원이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분은 낮에 이분이 되게 뭐냐면 책을 좋아했던 분이에요. 책, 그리고 음악, 그 다음에 명상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음악 들으면서 명상하다 보면 좀 낮잠을 즐길 수도 있겠죠. 이분은 실제로 주식시장이 열렸을 때 잤대요. 그냥 잤답니다. 그냥. 네. 고서, 오래된 책 그 모으는 게 취미였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신 분이, 강연에도 많이 했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낮에 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증권사 직원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앙드레 선생님 큰일 났다고. 자고 있는데 깨운 거예요. 뭐냐고. 지금 퍼펙트 스톰이 온답니다. 이해되세요? 네. 요즘에 퍼펙트 스톰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죠? 네. 선생님 퍼펙트 스톰이 온대요. 아니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는데? 삼성전자가 69,000원, 6만 전자 됐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직원은 바로 잘렸답니다. 바로. 브로커는 그 고객이 거래를 하면 그거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큰 고객인데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제 쓸데없는 얘기했다가 바로 잘린 거예요. 이제.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자는 거를 방해하면 무조건 잘랐대요. 왜냐면 대부분 쓸데없는 얘기 갖고 하니까. 유명했던 분입니다. 생각을 잘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낮잠이나 푹 주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서 나온 얘기를 다 듣고 그 바늘 같은 그 악재 뉴스들 있죠. 네. 그럴 것이다. 누가 그렇다더라.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심장을, 여러분들의 눈과 뇌와 손을 다 찌르고 있는 거예요. 세력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력한테 그 바늘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찌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거기서 나오세요. 거기서 안 나오시면 아무리 좋은 종목과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드려도
그죠? 이거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못 견뎌요. 제가 요즘에 뭐 회원 가입하세요 이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뭐 종목 올라온 거 자랑도 안 하고 앞에 수익 낸 거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장이 눌러져 있으니까 지금은 자랑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8월달, 9월달까지만 해도 수익 낸 거 많이 있어요. 그거 자랑해도 뭐 충분해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힘드신지 자꾸 본질을 자꾸 얘기해 드리잖아요. 집중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저녁 방송을 듣는 회원수들이 줄어들긴 해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어중이 떠중이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냥 종목이나 무료 종목 추천이나 받고 아니면 지수가 오를지 떨어질지 그거 하나 얘기를 해주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별로 안 좋아요. 옛날에 많이 했는데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배가 고파서 막 쩔쩔매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맹물에 그죠? 맹물에 그냥 뭐예요? 설탕 하나 타서 그냥 주는 거예요. 먹고 오래 사시라고. 그 설탕도 조금 싸구려 위로. 네. 그런 거예요. 진짜 싸구려 위로가 뭔지 아세요? 그 회원이 물어보잖아요. 증시가 급락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그 사람은 감사하다고 가요. 저 이거 여기 10,000원에서 팔고 싶은데 될 거 아니냐고. 예, 잘 되실 거라고. 고맙다고 가요. 네. 그 무당이랑 똑같아요. 네.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 해주면 돼요. 그게 맹물에 설탕 티스푼으로 하나 타가고 주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지수 개인들이 듣고 싶은 얘기 안 해주는 겁니다. 그게 싫어서. 이해되셨으면 저기 7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그냥 제 방송 들을 땐 참고하세요. 네. 그렇게 달콤한 얘기 안 해드려요. 네. 들을 때는 쓴데 나중에 약이 되실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는 이제 가라 그러고. 네. 그분들 어차피 가게 돼 있어요. 네. 그 사람들 방송 안 듣는 거 상관없어요. 이 중에서 한 명만 건져도 되니까 2명 건지면 더 좋고 3명, 10명 건지면 더 좋고요. 건진다는 게 뭐냐면 손절 안 하고 버티세요. 버티고 내가 여기서 힘들었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이걸 이겨내고 수익 냈을 때 거기서 느끼는 만족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했던 대학 아니면 취업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랑 결혼했을 때 그 이상의 만족감을 느끼실 겁니다. 맞으면 9번 찍어보세요. 죄송해요. 자꾸 번호 찍으라고 해서. 네. 한번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네. 이걸 이 힘든 걸 견뎌내고 수익 냈을 때 그거는요. 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돈도 돈이지만 한번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가서 속지 마시라고. 아셨죠? 네. 힘들 내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을 하고 나면 이분들은 뭐예요? 다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다 오래 살아있는 분도 있고요. 돌아가신 분들도 다 90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장수하다 돌아가셨어요. 장수. 네. 맨날 음악 듣고 그죠? 네. 낮잠 푹 주무시고 그죠? 네. 여기 책도 많지 않습니까? 책 읽고 그 정신 건강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연세가 있는데도 보면 자세가 꼿꼿하시죠, 그죠? 네. 어깨 쫙 펴고 그죠? 네.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얼굴에서. 그렇죠. 카리스마가 있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 세 분은 성공하신 분이고 아까 그거 있죠. 여기 선택과 집중을 하고 달리는 말에 맨날 올라타려고 하고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해야 되니까 맨날 손절하고 손절하고 나서 손절 확정 짓고 나서 손절하고 그래서 손실 확정 짓고 나서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그 사람이 제시 리버 모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 기법 강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람이 틀릴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분이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제 그런 식으로 매매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한번 쫄딱 망했었어요. 잘 될 때는 돈 많이 벌 때는 집에서 그 월가 있죠. 거기 출근할 때 큰 배 타고 갔어요. 범선. 요트 말고 더 큰 거. 그거 타고서 이제 네? 출근했다니까요. 돈 자랑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몰빵했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재기에 한번 성공을 합니다. 재기에 성공했는데 그때는 이제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허하니까 여자 문제 빠지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 권총 머리다 대고 자살합니다. 네, 유졸한 사람이에요. 뭐 하다가요? 무리수사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분들 있죠? 네, 장수하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해서 왜 돈을 벌려고 하시는데요? 좀 편안하게 여생을 좀 보내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 돈을 빨리 움켜쥐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게 다른 말로 모든 걸 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길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이분은 요절했다니까요. 요절했어요. 비참하게 끝났다고요. 이런 거예요. 자, 요거 마무리 지어야죠. 5번은 짧으니까. 5번이 뭐냐면 이제 무리수를 자꾸 두죠. 이제 자산은 돈은 작고 투자금은 자꾸 줄어들겠죠. 네. 재테크의 기본이 뭐예요? 내가 번 돈을 갖고 그 돈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너 가서 돈 좀 더 벌어와. 재테크가 뭐예요? 돈한테 돈 벌어라고 명령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을 끌어안고 본인들이 일을 또 하세요. 그래서 이제 힘드시니까 선생을 많이 고용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힘드니까 지수가 떨어질까 말까 궁금해서 진검승부 방송을 들었는데 저 인간은 지수 얘기를 잘 안 해줘요. 그런 얘기를 싫어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딴 사람 얘기 또 들어야 돼요. 네. 저 사람은 괜찮다 손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왠지 아닌 것 같아요. 뉴스 보니까 폭락 온다고 하고 퍼펙트 스톰 온다고 하니까 딴 사람 얘기 들었더니 그 사람은 폭락 올 거래요.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그래서 한 사람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밤새 유튜브 보는 거예요. 유튜브. 밤새.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밤새. 계속 유튜브 보고 딴 사람 또 보고 선생이 많으면 어디로 갈까요? 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죠. 예,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출발도 못 하든가 둘 중 하나예요. 이상한 데로 가거나 아니면 출발도 못해서 돈을 못 벌죠. 수많은 선생 고용을 많이 하세요. 요즘에는 오프라인 강연회보다 더 온라인으로 이제 강연하고 유튜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도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리신다고요. 되게 헷갈리시죠. 그래서 그 고생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 아까 바늘 그 구슬에 실을 깨듯이 한 번에 쭉 관통시켜서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자, 정리해드릴게요. 항상 결론은 듣고 나가셔야 돼요.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해요.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요. 빨리 많이 먹으려고. 그러다가 말에서 대부분 떨어져요. 버티고 싶은데 옆에서 그래요. 손절해야 된다고. 더 떨어지기 전에 손절해야 된다고. 잘랐어요. 근데 손절하면 편할 줄 알았더니 이제 그 돈을 또 빨리 메꿔야 돼요. 그래서 무리수를 둬요. 자, 빨리 벌어야 되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종목수는 더 적게. 그리고 빨리 돈 벌어야 되니까 바로 수익 날 수 있는 거. 근데 또 실수했어요. 손절. 손해가 더 났어요. 다시 빨리 해야 되니까 여기로. 그죠? 네.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수많은 선생을 고용하는 거죠. 그것도 공짜로. 책임감이 없죠. 네. 저도 무료 방송한다고 당신도 책임감 없겠네?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네. 시장이 좋든 나쁘든 지금 네, 거의 저녁에 쉬지 않고 매일 하고 있는데 네. 매일 합니다. 매일. 주말엔 저도 이제 좀 쉬어야 되니까 네. 주말에 쉬지도 않아요. 뭐냐면 평일날 못했던 거 주말에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쉴 적이도 없어요. 근데 아무튼 매일 하잖아요. 이거를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정확하게 되신 분들은 자 1번 찍어주시고 끝내죠.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 원래 이거 말고 좀 더 할 게 남았는데 요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응?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기존 주식 투자 전략이 거의 여기서 나와요. 요 안에서 개인들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늘 주의하시고 이거를 늘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오늘 한 얘기 무시하지 마세요. 종목이나 주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또 뭐 상관없어요. 네.
그런 분들 있어요. 종목이나 주지 뭘 이런 얘기를 하냐고. 종목들이 뭐 할 건데요. 선택에 집중하실 거고 또 올라타실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올라타세요?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이 틀에서. 네. 그래서 원래 여기 농사랑 개미한테 비유할 게 하나 있었는데 이거 다음에 해드리죠. 네. 자, 갈 데가 있으면 쉴 데가 있어요. 네? 갈 데가 있어요. 쉴 때도 있고. 자,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농사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짧게. 주식을 농사에 비교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농사꾼이 1년 내내 일하는 줄 아시죠? 안 그래요. 벼농사 짓는 분 위주로 얘기해 볼게요. 벼농사. 네. 모내기를 언제쯤 하는 줄 아세요? 보통 5월달에 합니다. 그죠? 4월달쯤에 그런 밭을 갈아놓고 뭘 해야 되거든요. 누가 하냐면 요즘에 돈 주면 누가 기계 끌고 와서 다 해줘요. 알아서. 벼농사가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네. 거의 기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람 안 불러도 기계 부르면 다 해줘요. 묘는 모내기 갈 때 쓰는 모 있죠. 그거는 돈 주고 사오면 돼요. 요즘 배달도 해줘요. 벼농사 얼마나 쉬운데 요즘에. 옛날에는 막 그냥 뭐 품앗이하고 막 그랬죠. 네. 지금 되게 쉬워요. 전화하면 해줘요. 잘 해줘요. 네. 자, 심죠? 심는 것도 이항기가 심어요. 이항기는 일제께 좋아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네. 나중에 벼농사 한번 줘볼까 싶어서요. 좀 알아봤어요. 네. 우리나라 것도 좋은 거 많이 나와요 요즘에. 우리나라 기계도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근데 기계는 일본 게 좋아요 아직까지. 네. 근데 그쪽은 더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보다 역사가 좀 있어서. 네. 근데 많이 따라잡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근데 5월달에 심죠? 언제 할까요? 예. 10월달에 수확하면 돼요. 5, 6, 7, 8, 9, 10, 6개월. 수확한 다음에 가족들 불러가지고 펼친 다음에 말려서 팔면 돼요. 끝. 나머지 5개월에서 6개월은 뭐예요? 쉬는 거예요.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 보면 11월달 이후에는 뭐 하냐면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해외여행 다니고요. 마을에서 모여가지고 맛있는 고기 먹고요. 그러고 살아요. 언제까지요? 3월달까지. 4월달쯤 되면 날 풀리면 슬슬 나와요.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네. 그분들은 푹 쉬다 나와요. 농사꾼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더 잘 먹고 잘 쉬어요. 근데 그렇게 막 10년, 5년, 10년 살잖아요. 그 어느새 땅값이 올라가 있어요. 땅값이 올라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뭐라도 지나가면은 땅값이 폭등해요. 예전에 제 아는 분이 수박농사 지는 분이 있었는데 그 앞에 고속도로, 휴게 저기 고속도로 IC가 딱 들어선대요. 돈 많이 버셨어요. 정직하게 농사 짓다가 잘 풀리시더라고요. 그거예요. 개미도 똑같잖아요. 개미. 배짱이와 개미 아시죠? 개미가 1년 내내 일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주식도 잘 갈 때가 있고 잠깐 쉴 때가 있어요. 쉴 때 농사 짓는다고 농부가 12월, 1월달, 2월달 엄동선에 나가 농사 짓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비닐하우스가 있으니까 거기 사는 분들 있지만 대개는 쉰단 말이에요. 네. 지금 뭐예요? 주린이들 내보낸다고 투매가 세게 나와서 잠깐 쉬는 거예요. 이거 오래 안 가요. 그리고 8월달부터 폭락을 했기 때문에 8, 9, 10, 3개월 동안 지져놨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큼 했어요. 그렇죠? 네, 힘들 내세요. 네. 갈 데가 있으면 쉴 데가 있고 쉴 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폭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확실한 그런 얘기 듣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계좌 보시면 가슴 아프시죠? 막 10%, 20%, 30%씩 막 손해나 있고 그죠? 시퍼렇게 몸들어가지고 그죠? 그러고 있죠? 네. 그거 그 숫자 보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직 안 파셨잖아요. 파셨어요? 안 파셨잖아요. 그죠? 매도 아직 안 하셨죠? 그건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숫자. 처음에는 공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공이 6개면은 100만 원이고 8개면 1억이죠? 공이 8개였는데 요번에 투명화 나와서 공이 하나 줄어들 수도 있었어요. 그죠? 네. 1억이었는데 8천만 원, 7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매도 안 하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반등 세게 안 나왔습니다. 개별주들은. 반등 세게 나오면 다시
돼요. 그래서 매집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절하지 말고 참으셔라. 그리고 본전 왔을 때도 팔지 말고 참으셔라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손해가 많이 나셨던 분들은 손해가 많이 나신 분들 중에 만약에 세력이 안 갖고 있는 걸 들고 있었다. 그런 것들은 약간 손해 보더라도 반등 나올 때 팔아라.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게 뭔데요? 예전에 이스타코도 그렇게 얘기 드렸었고 최근에 에너토크. 저희 방에 에너토크 전 추천한 적 없는데 갖고 들어온 분들 요번에 정리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비싸게 샀어요 여기서. 아까 이게 뭐예요? 선택과 집중, 달리는 말, 떨어지니까 리스크 관리, 아니면 지독한 분할 매수, 나중에 손절 뭐 이거예요. 근데 이분들한테 그랬어. 손절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손절하지 말고 반등 반드시 나온다. 이거는 본인들께서 여기서 사신 게 잘못된 건 맞다. 다음에 이런 거 하지 마셔라. 그러나 반등 나올 때 팔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회원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팔았다고. 고맙다고. 고맙긴 뭘 고마워요. 본인들이 잘 따라주셨으니까 된 거죠. 추천한 적 없는데 좋은 얘기 많이 해드렸어요. 많이들 탈출하셨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분들도 좋고 저도 좋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폭락한 종목도 급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세력 나간 거 맞아요. 세력이 나갔는데 급반등을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아무도 이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이렇게 올려준다니까요.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더 나올 거예요. 더 나오면 여러분 종목들도 여러분들 차례가 와요. 그래서 손절 안 하고 버텼더니 수익도 본전도 오고 또 수익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죠? 네, 계좌에 찍혀 있는 숫자 보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종목을 손절하고 즉 매도해서 인출하기 전까지 그 돈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넣었던 그 돈 그대로예요. 폭락 나오기 전 그 숫자 있죠? 그거 그대로인데 잠깐 숫자가 주린이들 나간다고 조금 바뀌어 있는 것 뿐이에요.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은 다 중요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숫자 몇 개 울고 불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죠? 네, 잘 생각해. 거기서 나오시면 돈 벌 수 있어요. 거기서 나오시면요, 솔직히 잡주를 들고 있어도 돈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력이 아무리 흔들어도 버티고 수익을 낼 테니까요. 그쵸? 네. 그때는 잡주를 줘도 잡주를 이렇게 이제 드려도요 수익 내신다니까요.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네. 주말에 뉴스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계좌 열어보고 그 숫자 보고서 자꾸 그러지 마시고 주말엔 편안하게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방송 이렇게 진행했는데 유튜브 쪽 참여 인원이 최악이네요. 평상시에 지금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나 왜 이렇게 좋죠? 네. 보통 그 유튜브 시청자 수가 저렇게 적으면 전문가들은 절망합니다. 내 인기가 떨어졌구나. 약간 연예인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떨어지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 돼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바닥에서는 이런 얘기 해드리면 되게 싫어해요. 손절하지 말고 좀만 참으셔라. 이 얘기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네. 왜 그러겠어요? 네. 저 같은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남들과 항상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자, 아무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주말에 딴 거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푹 쉬시고 저는 월요일날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이 깊어가니까 가을을 많이 느끼세요. 네. 좀 있으면 이제 추워지니까 가을 잘 즐기시고 네.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건승부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 되시고 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